두 번째 질문은,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노화와 죽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진화생물학적인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생물학자들, 과학자들은 항상 의심을 하고 비판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게 전부일까? 예를 들어서 생, 로, 병, 사, 태어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생물이 다 죽을까? 죽지 않는 생물은 혹시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가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성균관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역 근처에 사는데, 거기서 이렇게 1호선 전철 타고 의왕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왕송호수가 펼쳐져요. 그 왕송호수에서 잡은 생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동물입니다. 히드라예요, 히드라. 이 히드라는 거의 영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끝까지 잘 키웠을 때 죽는 걸 아직 못 봤어요. 그만큼 이 수명에 한계가 없는 생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영생하는 생물로 알려진 게 바로 이 해파리입니다. 홍해파리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영험하게 생겼죠. 이 영생하는 해파리는 다른 해파리들과 다르게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영생의 마법을 보여주는데요, 그 기작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여름에 작년에 저도 해수욕장 가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해수욕장 가니까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저희 딸이 무서워하고 해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해파리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냐면 얘네들은 유성 생식을 합니다. 정자랑 난자로 새끼를 만들어요. 수정란에서 유생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바닥이나 홍합 껍데기, 전복 껍데기 이런 데 붙어가지고 폴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 폴립이 무성 생식해서 막 분열해서 막 개체수를 늘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환경 조건이 되면 메두사라고 하는 걸로 변태를 해요. 그리고 이 메두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해파리의 형태입니다. 메두사가 되면 또다시 짝새끼를 해서 새로운 새끼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 홍해파리는 놀랍게도 원래 이 메두사들은 생식을 하고 나면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실 둥둥 떠 있는 해파리들 보면 죽은 애들이 태반이죠. 근데 이 죽은 애가 다시 조그만한 덩어리가 돼서 이 덩어리가 다시 폴립이 됩니다. 원래는 얘가 되면 얘는 이제 죽고 나서 이 새끼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다시 폴립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춘하는 거예요. 10살 되면 죽어야 되는데 10살짜리가 다시 2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돌겠죠,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도대체 왜 특별하지? 실제로 제가 아까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 X축은 생식을 시작하는 나이라고 말씀드렸고 Y축은 수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생물들은 생식하는 나이와 수명이 정비례를 해요. 근데 이 히드라는 여기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생식은 일찍 시작할 수 있는데 수명은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여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얼마나 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얘는 예외적 개예요. 근데 뭐가, 이 히드라는 다른 생물들과 왜 다르길래 이 비례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제가 보여드렸던 영생하는 생물 히드라와 해파리들은 무성 생식을 합니다. 히드라에서 쏙 하고 싹이 나와요. 이 싹이 새끼가 되는 거예요. 무성 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안 하고도 자기 몸의 일부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얘는 말미잘인데요, 말미잘 몸이 반으로 나뉘면 이 하나의 개체가 2개의 개체가 됩니다. 이게 생식인 거예요. 개체가 늘어나는 게 생식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좀 징그럽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을 열심히 먹으면 갑자기 내 옆구리에서 손가락이 나오고 팔이 나오고 몸통이 나오고 다리가 나와서 나랑 똑같이 생긴 아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무성생식도 할 수 있고 유성생식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성생식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렇게 뭐 머리카락 이렇게 뽑아서 후 불면 새끼들 만드는 만화 같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우리는 유성생식밖에 못해요. 진화생물학을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는 너무 생명 현상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인간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인간은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유성생식으로만 새끼를 낳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 찍은 이 해파리 폴립이에요. 폴립 새끼인데, 여기서도 이 폴립이 버딩 싹을 만들어서 생식을 하고 있죠. 이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가 2마리, 2마리가 4마리, 4마리가 8마리 자기 복제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한 마리에서 보통 한 8마리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해파리가 나와요. 왜 바다가 해파리로 뒤덮이는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해파리가 된다면 여기서만 수천 마리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얘네들이 무성생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오래 산다 혹은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진화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 선택은 뭐예요? 우리 체세포들은 버려요. 결국은 버려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체세포보다는 중요한 거는 생식세포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생식하는 시기가 중요하지 생식 끝난 이후에는 노관심이에요. 그죠? 이게 진화의 핵심인데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 묘해져요. 왜? 일단은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생식세포를 통해서 생식하는 걸 넘어서 체세포를 통해서 생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로든 생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옆구리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머리카락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내 발가락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잘 관리해야겠죠. 우리처럼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사실은 몸이 생식세포가 성공할 때까지만 잘 관리되면 돼요. 무성 생식을 하는 세포들은 달라요. 생물들은 달라요. 몸을 절반을 잘라서 두 개의 개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을 반이 잘려서 두 개가 된다고 좀 잔인하게 생각해 보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 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생식세포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세포들을 잘 관리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고 자연 선택이 그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으면 그림자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림자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해서 온몸을 잘 관리하게끔 하는 자연 선택이 무성생식하는 종에서는 강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해파리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해파리는 흥미롭게도 두 가지를 다 해요. 몸을 나눠서 만들어내는 무성생식과 우리처럼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새끼를 만들어내는 유성생식을 둘 다 하는데요. 이때가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서 보는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메두사 유성생식 단계예요. 그래서 이 유성생식하는 단계는 흥미롭게도 우리처럼 노화를 하고요. 그래서 한 보통 이 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우는 보름달 물해파리,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에서 보는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대략 1년 내외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정자랑 난자로 수정해서 만들어낸 이 폴립 새끼들은 거의 영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재생도 엄청 잘해요. 얘네는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절반으로 잘랐을 때 여기 변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생식하는 시점을 유성생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쪽은 우리랑 비슷하게 유성생식만 하고 늙고 죽어요. 근데 이쪽은 무성생식을 하고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 그럼 이 생식과 노화의 이 숨은 고리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변태를 해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노화와 영생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어차피 한 종류라는 거예요. 같은 DNA를 가지고 어떨 때는 영생하고 어떨 때는 늙어 죽어요. 하나의 DNA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파리는 이렇게 하는 걸까? 그게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